자, 오늘 정말 중요한 봉이 떴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최근에 좀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오늘 드디어 21선 부근에서 괜찮은 양봉이 발생하면서 21선을 지지하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스피는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바닥이 잡힌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한 번 지지한 게 아니라요. 지금 두 번이나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지했을 때는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번째 21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 맞구나. 21선은 앞으로 지지를 해주겠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피도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수요일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일이죠. 내일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코스피가 지금 21선을 두 번이나 지지하며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냐라고 하면 코스피는 일단은 상승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7,500선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500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7,500선을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7,500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500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7,500선, 8,000, 8,500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맨 아래에 있는 7,500일 것이고 8,000 여기 7,500에서 8,000 사이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본전 심리에 의한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이 받쳐줘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본전 매도세들 개인들의 본전 매도세를 상당히 많이 받아줘야 된다. 그래야 코스피가 다시 한번 랠리를 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150조에서 200조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90조에서 120조, 110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망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주 환원 정책은 단기적인 이슈일 뿐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이제 남는 돈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얼만큼의 돈을 더 벌 수 있을 건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3분기 가이던스 등에 아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AI 버블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코스피가 7,500선 돌파 시도를 조만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3단계 기법 차트로 조금 더 자세하게 봐드리면 제가 3단계 기법 차트가 훨씬 더 이제 정확하니까 3단계 기법 차트를 통해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지금 정확하게 마이너스 1단계 부근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하락이 제한적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7,500선 돌파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7,500선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0단계가 있는 한 8,200선이거든요. 코스피가 8,200선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3단계 기법상 코스피가 8,20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지루하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코스피가 8,200선이 됐을 때에 8,200선을 82,000이 아니죠. 잘못했네요.
8200선을 돌파를 시도를 했을 때 8200선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반드시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단기 고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가 8200선을 강하게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코스피가 만을 한번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이라는 숫자를 찍는 순간 엄청난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기서 계속 샀던 사람들, 계속 중장기로 코스피 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만 정도, 코스피가 만 정도 올라가면은 적어도 50%는 팔겠다라고 들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스피 만 정도 되면은 절반이라도 팔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만이라는 이 코스피가 도달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을 때는 뭐 그 이상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2단계까지도 당연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을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8200선을 돌파하는지를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 여기를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50% 정도 비중은 날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더 낮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8200선을 돌파하지 못하는데 그냥 들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지금 저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됐던 게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본전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조절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0단계인 8200선을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급등하겠구나 생각을 하실 때 이 만이라는 가격대에서는 반드시 비중을 50% 이상은 줄여주셔야 돼요.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50% 정도 비중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2단계까지 올라가면은 그 이상의 비중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거의 뭐 제 생각에는 코스피가 2단계까지 가면 거의 고점이라 보거든요. 이거는 한동안은 여기를 돌파할 수 없는 고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까지 2단계가 올라간다는 거는 6천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2배, 단기간에 2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안전하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8200선, 그 다음에 만선, 그 다음에 이 2단계 구간인데 이거는 나중에 수치가 변동될 수 있어요. 12,000이 될 수도 있고 뭐 11,500 이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때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단기간에 여기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는 코스피 8200입니다. 코스피 8200 부근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코스피 8200에서 주식을 어떻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주식을 줄일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일 때는 S7 종목이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사실 쏠렸죠. 레버리지 쪽을 통해서 수급이 쏠렸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분산 또는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는 수급이 이렇게 쏠렸습니다. 한쪽으로.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급이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 표시가 맞거든요. 지금은 수급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특정 종목들만 올라가고 나머지가 다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에 쏠렸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정 종목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과대 낙폭되어 있던 그런 종목들 들어가 계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 확산 이후에는 다시 수급 쏠림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급 쏠림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 확산이 발생하고, 그 다음 또 특정 종목으로 또 수급 쏠림이 발생하고 또 수급 확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위치냐면 쏠림이 발생했다가 이게 확산되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시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고 지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요. 지금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다는 다른 이 확산되는 이 다른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러면은 확산되는 그런 종목 어떤 거 생각을 해야 되냐를 본다면 간단합니다. 실적 성장이에요. 실적 성장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실적 성장주입니다. 그러면 실적 성장주가 뭐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전 세계 자금이 이쪽으로 다 쏠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적 성장이 빠른 거는 결국에 이 인공지능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뭐냐를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두 번째로는 로봇, 세 번째로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에는 뭐 데이터 센터도 포함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 포함이 되는데 아무튼 반도체, 로봇, 에너지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도체는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 하는데, 근데 제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 기판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전부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포괄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온디바이스 AI도 있을 것이고 CXL 관련주들도 있을 것이고 포켓이라든가 PCB라든가 반도체 MLCC도 있을 것이고요. 반도체 관련된 모든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도체를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확산, 반도체도 확산이 된다 했잖아요. 소부장 또는 뭐 소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성장주 위주로 보셔야 돼요.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예전에는 뭐였어요? 현대차만 올라가거나 현대차 그룹주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LG 그룹주가 올라가고 LG 그룹주 중에 로봇 관련만 올라갔잖아요. 요것도 지금 수급 확산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말고도 지금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로봇 관련 다른 중소형 로봇주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삼성전자, LG그룹주 이런 것만 보셨지만 지금은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쪽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로봇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에너지도 종류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대형주 위주로 에너지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중소형 에너지주도 다양하게 있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원자력도 있을 것이고 전력 설비도 있을 것이고 풍력, 태양광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잖아요. 수소도 있고 뭐 이 에너지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ESS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도 확산됩니다. 예전에는 쏠렸다면 지금은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 종목들도 여러 가지를 분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실적 성장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산이 된다 했는데 또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관련주들만 올라갔다면 앞으로는 아니에요. 인공지능도 쏠림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또 확산돼가지고 화장품도 올라가고 음식료도 올라가고 반도체, 비인공지능 관련주들도 같이 해서 같이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도 최근에 올라왔죠. 이거는 테마주 성격이 강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당연히 가장 성장주, 가장 실적이 좋은 성장주지만 요쪽만 올라가는 건 또 아니다. 왜냐?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확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식료도 올라가고 화장품도 올라가고 가상화폐 관련주도 올라가고 금 관련주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예전처럼 이렇게 쏠림이 발생한다라고 아시면 안 돼요. 쏠림이 아니라 확산이다. 그리고 확산 뒤에는 또 쏠림이 있어요. 확산 뒤에는 또 쏠림이 있습니다. 또 쏠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주도주가 나와서 쏠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쏠림은 뭐냐? 나중에 나오는 이 쏠림은 어떤 게 될 것이냐? 를 봤을 때 보통 주도주가 되는 거는 시가총액이 커야 돼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주도주로서 지수를 이끌고 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주로서 지수를 이끌고 갔듯이 뭐 코스닥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이 지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 큰 주도주가 반드시 발생을 하고 그쪽에 쏠림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쏠림 이후에는 또 확산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주구장창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수익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좋다. 이 수급의 확산 면에서 코스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다른 종목도 올라가겠지만 코스닥도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코스닥을 더 좋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코스닥은 오른 게 없습니다. 월봉을 보던 뭘 보던 보시면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근데 반면에 코스피는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2024년, 2025년부터 해가지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급등을 했어요. 3,000이 고점이던 코스피가 9,000까지 갔으니까 엄청난 급등을 했죠.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쏠림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쏠림은 코스닥에 있던 종목들이 코스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두 번째 쏠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이 다 빠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쏠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큰 쏠림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한마디로 수급이 털렸다라고 하죠. 수급이 털린 거는 코스닥입니다. 가장 많이 수급이 털린 게 코스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이 빈집이라는 거예요. 빈집. 한마디로 이 위로 매물이 없어요. 첫 번째 투자자들이, 여기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첫 번째로 이동한 게 코스피로 이동했고, 두 번째로 버티다 이동한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이동하면서 엄청난 쏠림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코스닥의 매물대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코스닥이 앞으로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위로 매물대가 비었다는 거예요. 매물대가 비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힘이 있더라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과대낙폭이고 빈집이라는 겁니다. 빈집이라는 거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빈집 효과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코스닥이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을 계속 말씀드릴 때 이 850선은 쉽게 통과할 거다. 그리고 이 코스닥의 481선 여기는 무릎이다. 무릎. 어떻게 사람으로 치면 이게 무릎 구간이고,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 241선까지는 기본 올라가고, 이 241선도 사실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고점이 있는 이 라인 1100에서 1200선까지는 빠르게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코스피 차트를 보면 코스피도 당연히 방향성은 같습니다. 방향은 같은데, 코스피는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중요하다. 그리고 8,000선, 아까 8,200선 제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몇 프로냐면 한 18% 되나요? 18%,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000선까지 올라가도 먹을 게 18% 정도밖에 안 되고, 결국에 얘가 올라간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코스피는 올라갈 가능성, 7,500에서 8,000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게 먹을 게 상당히 많다. 얘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 241선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일단 16%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 가격 회복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예전 가격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거든요. 보면은 여기까지 1100선까지만 가더라도 30%, 32%, 코스피의 거의 2배입니다. 32%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1200선까지 만약에 전고점까지 회복하잖아요. 전고점까지 회복하면 48%, 코스닥이 48%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앞으로는 먹을 게 더 많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매물대가. 대부분이 코스피로 이사가거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갈아타면서 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매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매우 쉬운 거고, 그리고 시장의 수급도 문제죠.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도 거의 이번에 레버리지 때문에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이탈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도 예전에 고객 예탁금이 140조 이렇게 있을 때보다 지금 100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개인들도 수급이 많이 부족해졌고, 그렇다고 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8,000선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연금도 더 이상 못 삽니다. 코스피가 8,000선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올라간다면 국민연금이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도 앞으로 없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도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코스피가 올라가거든요. 엄청난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어올리려면 얘네들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코스피는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고점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코스피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예전 고점까지 올라가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7,500에서 8,000 많이 올라가봤자 7,500에서 8,000, 뭐 8,500 여 사이에서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가벼워요. 그렇게 코스피보다는 큰 자금이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뭐 많이 부족하더라도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저항도 많이 없고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1200 돌파하면 신고가로 가면서 더 큰 기대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게 코스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급의 확산 면에서 코스닥의 종목들을, 중소형 종목들을 공략하는
생각하시는 게 베스트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중에 원자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원자력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설이 있는데 인수 제한서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일단 정부에서 부인하긴 했어요. 하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앞으로 반도체나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라,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라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선기자재, 원자력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건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려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다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단기로는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어도 연속적으로 값싼 대규모의 에너지를 조달하려면 결국에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SMR이 결국에 떠오르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건 다 죽어버립니다. SMR이 상용화되는 순간 다른 에너지 것들은 다 죽거든요. 모든 에너지 종목들 중에 원자력이 성장세가 가장 좋고 우리나라 기술력도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원자력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원자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이 오전에 좀 반짝했다가 떨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주도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중국 쪽에서 유니트리가 상장되고 300% 급등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결국에 중국의 로봇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한국의 로봇이라 본다면 이 로봇 종목들도 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성장이 무궁무진하고 확산이 될 겁니다. 기존의 현대그룹과 LG그룹을 떠나서 다른 로봇주들도 대부분이 다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고요. 반도체는 당연하죠.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위협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반도체 격차가 3년 이상 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반도체 격차는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좁혀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은 있지만, 그런 전망들은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수급이 쏠리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난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소캠이나 이런 쪽이 전부 다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어올리는데 수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의 수급이 더 잘 들어올 수 있고 더 잘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성장주들 볼 때 반도체는 무조건 대장이에요. 대장주로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제가 이거는 테마주거든요. 가상화폐 관련주는 테마주인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지금은 0단계를 돌파한 게 우리기술투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리기술투자 차트 보시면 얘는 0단계를 오늘 뚫었어요. 뚫고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 중에서 0단계를 뚫고 본격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기술투자 하나만 0단계를 뚫었는데 다시 0단계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0단계를 돌파하는 종목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0단계 돌파를 했는데 0단계를 돌파하고 나서 0단계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조금 더 관찰을 하고,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성장주로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테마주로서 단기적인 전략을 가야 되는지는 앞으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반도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화장품이나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보험이 있어요. 보험. 그리고 제가 화장품 외에 실적은 좋은데 주가 많이 과도하게 낙폭되어 있는 게 증권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권이나 보험 쪽도, 보험 쪽이 성장주는 아닙니다. 보험 쪽을 성장주로 보시면 안 되고 주주하는 정책에 따른 그런 배당주 이런 걸로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실적이 좋습니다. 증권주는 실적이 좋고 보험 쪽은 성장세는 약하지만 꾸준한 그래도 상승을 보이고, 비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자면 보험보다는 증권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증권주도 지금 많이 과대 낙폭이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시작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증권주들이 시작하게 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증권주를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정도예요. 아, 증권주 결국에는 올라갈 건데 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지켜볼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 어떤 거를 지켜봐야 되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오늘 원자력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원자력 쪽에서 오늘 흐름 좋았던 걸 보면 대부분이 마이너스 단계예요. 한전기술도 마이너스 단계죠. 현대건설도 마이너스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BHI라고 있어요. BHI. 얘도 지금 마이너스 단계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언제부터 관심 가지냐면 지금은 0단계를 돌파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0단계를 돌파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고 G2파워 이런 것도 괜찮고 대우건설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대장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올라가죠. 대부분 흐름이 좋은데 얘네들이 0단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한정기술 이런 것도 지금 사시면 0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0단계까지 올라갈 건데 제대로 상승을 하려면 이 0단계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상승으로 0단계까지는 바라보시고 나중에 혹시나 0단계를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따로 방송에서 앞으로 원자력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나중에 방송에서 밝혀드릴 건데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0단계 돌파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실 분도 있으면 0단계 부분에서 매도 후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고 나중에 0단계 돌파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정기술, 뭐 현대건설, BHR, G2파워 뭐 이런 종목들 0단계 돌파 나올 때 여러분 앞으로는 원자력이 크게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은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지금은 그냥 발만 담그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발만 담그고 0단계에서 매도하고 나와도 돼요. 지금 발만 담그고 그냥 단기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0단계 뚫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소캠 관련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무조건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CXL 관련주들 보면 대부분 흐름이 좋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장대 양봉 떴고요. 오킨스 전자 장대 양봉 떴고 TLB 보세요. TLB도 장대 양봉 떴어요. 그 다음에 뭐 네오셈이라든가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반등이 급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보시면 거진 조금만 더 올라가면 0단계입니다. 이 0단계를 돌파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하지만 아직까지 돌파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돌파 나왔다고. 지금 만약에 매수한다면 일단은 0단계까지 짧게 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돌파할지 안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근데 제 생각에는 돌파 가능성이 80%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20% 확률로 돌파 못하는 거고 저는 돌파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어떤 업종에 대해서 그러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로봇,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0단계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고 혹시나 뭐 다른 악재라든가 이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짧게 매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CXL 관련주 반도체 중에 관심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소캠 관련주들도 있어요. 아까 전에 TLB는 소캠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대 양봉이 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0단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고 이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 성장에 따른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심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어요. 심텍 이거 흐름 좋다. 실적도 좋다. 저평가다. 실적 보면은 올해 1900% 성장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소캠 관련주들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최근에 제가 0단계 돌파 시도 실패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 관망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0단계를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0단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1, 2, 3, 4, 5, 6, 7번, 8번 한 달 새에 8번이나 지금 0단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소캠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인데 0단계 돌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0단계 돌파하면 시세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하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소캠 관련주 TLB, 심텍 이런 종목들, ISC도 흐름 좋고요. 그 다음에 TFE 이런 것도 빠르게 올라오죠. TFE 이런 것도 빠르게 올라가고 코리아 서킷 이런 것들 예전에 시세 크게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0단계를 돌파하게 되면 시세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캠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마찬가지예요. 소캠하고 마찬가지로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 HBM 관련주들도 있죠. HBM 관련주들도 이게 0단계까지는 쉽게 올라갈 거고 0단계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거의 매일 방송 찾아보시면 매일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로봇, 에너지 이 세 개 섹터는 성장 섹터로서 주도 섹터다. 요 세 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제가 최근에 전력 설비 쪽 말씀드렸다면 원자력도 결국에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이번에 0단계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전력 설비 쪽은 대부분이 0단계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고 계시다면 계속 보유를 하셔야 돼요. 이거 쉽게 파시면 안 돼요. 0단계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이상 올라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나 실적이 더 개선이 돼야겠지만 일단 0단계까지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4개 섹터 조선, 방산, 원전, 전력설비 쪽은 과대 낙폭 시에 추가 매수 0단계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보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끌고 가시길 바라고 증권주는 좀 애매해요. 얘네들이 실적은 좋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뭔가 발생이 되고 있진 않아요. 방향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방향 자체는 좋고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보지만 아직까지 뭔가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0단계 돌파하고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냐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0단계를 돌파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대부분 화장품 관련주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제가 정혜원 분들께 드렸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0단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 0단계까지는 쉽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0단계가 기술적 반등 고점이지 여기를 돌파 못하면 다시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0단계를 터치했지만 고점이잖아요. 단기 고점이고 근데 이거는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잖아요. 지금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제가 여기서 한국 화장품 제조를 정확하게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혜원 분들께 실제로 추천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하루 만에 급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회전 지금 최근에 회전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단계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0단계 부근에서 좋은 흐름이 있는 걸 다시 다른 종목을 추천했거든요. 빠른 회전을 위해서. 그래서 2단계 부분까지 갔으면 나는 만족한다. 이 정도 하루 만에 이 정도 먹었으면 만족한다 해서 2단계에서 매도 사인을 한 건데 아무튼 참고를 하시고 지금 보면은 제닉이라는 종목 있어요. 제닉도 지금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지금 얘는 0단계를 돌파했다 봐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0단계까지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랑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는 다시 떨어진다 했죠. 근데 0단계 위를 제대로 돌파하고 본격적인 급등으로 가는 거는 요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거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1단계 돌파 나오고 2단계까지 이렇게 3단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중에서 0단계 돌파한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죠. 오늘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NFC라는 화장품주, 얘도 화장품이에요. NFC도 지금 보면은 처음 돌파가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돌파할 때는 이게 기술적 상승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두 번째잖아요. 지금 단기 두 번째로 이렇게 돌파하고 장대 양봉 나오고 10% 상승 나오고 거래량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NFC 이것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0단계 돌파 후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이런 흐름을 보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죠. 0단계 돌파 후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0단계를 돌파하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지를 보면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대부분 0단계를 돌파하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0단계로 달려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이블 CNC도 0단계 아직까지 돌파는 안 나왔지만 0단계로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화장품과 미용기기 섹터죠. APR 같은 경우에도 지금 0단계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술적 상승이라면 기술적 반등이라면 0단계를 돌파를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얘가 제대로 올라갈 것 같으면 이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0단계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APR 같은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도 보면 2단계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단계부터는 세력이 털 수 있어요. 세력이 털 수 있어야 했는데 2단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하면 2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돌파는 안 나왔어요.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화장품 종목들 중에 0단계를 돌파 시도하거나 0단계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돌파를 한 종목 아로마티카라는 종목 있죠. 아로마티카라는 종목도 오늘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에서 새로운 시세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0단계를 돌파를 했다 0단계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적어도 2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화장품주 중에서 0단계를 이미 돌파한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국콜마도 제가 여기서 드렸고 예전에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마다 계속 급등이 나오죠. 이번에도 급등이 나왔고 지금 2단계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0단계를 뚫었냐 못 뚫었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0단계 돌파를 했죠. 이런 것도 앞으로 더 갈 수 있고 실리콘2도 보세요. 제가 실리콘2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돌파를 했다라고 봐야 돼요. 시세 확대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돌파 못한 거예요. 돌파 못했죠. 요것도 돌파는 성공을 했는데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돌파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떡하냐? 그러면은 내가 돌파한 줄 알고 요 샀는데 다시 0단계 이탈해.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단계는 무조건 추가 매수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0단계 1단계 사이에서는 50%만 매수하라죠. 50% 매수하고 혹시나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단계에서 50% 추가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만 아시면 여기 만약에 여기서 샀어. 돌파 못했네. 돌파할 줄 알고 샀는데 못했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 하시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그런데 이번에 마이너스 1단계가 아니라 마이너스 2단계까지 떨어진 종목도 많던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1단계가 아니라 마이너스 2단계까지 이렇게 떨어진 종목도 많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단기간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수가 단기간에 반토막 난 거는 몇 번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IMF 때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나 아니면 외환 위기, 이런 역사적 위기 때 급락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그런 정책에 따른, 정부 정책에 따른 이제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외부 요인 없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급락을 했고, 그 내부적인 요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예전처럼 외부 요인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대신에 이번에 개인들이 역대급으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대급으로 많은 개인들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저항이 깔려 있을 거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본전 매도세 나오고, 올라가면은 본전 매도세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0단계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0단계까지 갔을 때 뭔가 절반이라도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고, 다른 종목으로 좀 확산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0단계 돌파할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0단계 돌파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림이 지금까지는 솔림이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확산 단계예요. 확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내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이라는 거예요. 비중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당연히 얘도 일부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일부 들고 있고 다른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방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고집하지 마라. 이번에 올라가면은 0단계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주시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중을 줄여주시고 다른 확산되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0단계를 돌파한 종목도 몇 개 안 돼요. 화장품 있고요. 그 다음 음식료 쪽에 또 0단계 돌파한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유 쪽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음식료, 화장품도 다 안 보여드렸는데 화장품 몇 개 더 보여드리면, 마녀공장도 지금 0단계 돌파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0단계 돌파하고 지지하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까지 좋으면 더 좋고요. 콜마홀딩스도 지금 0단계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0단계 돌파했잖아요. 화장품주 혹시 들고 계신 분들, 또는 앞으로 뭐 관심 가지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7월달인가 6월달에 화장품주들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뭐 화장품주 들으면은 이런 거 왜 주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때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리고 지금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3단계까지 올랐죠. 여기서 많이 드렸는데 0단계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두드리고 결국에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에요. 0단계를 수도 없이 두드린다. 그 다음에 돌파를 한다. 급등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속해 이야기할 때 계속 두드리는 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택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심택 같은 경우에 지금 0단계를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돌파는 안 나왔기 때문에 돌파 못할 수도 있다. 그거는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0단계를 돌파 못하더라도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두드리는 종목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품은 뭐 대부분이 좋은 종목들은 돌파를 이미 했고요. 돌파를 이미 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일부 돌파한 종목 있고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종목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지금 0단계 돌파해가지고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펌텍 코리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0단계를 돌파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 쪽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 근데 시세가 단기간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조심해야겠죠. 음식료 쪽도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음식료 쪽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0단계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0단계를 이미 뭐 이거는 실패한 거죠. 실패하고 떨어진 건데 이런 것도 있고,
빙그레, 최근에 제가 좋다고 예전 방송 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빙그레 같은 거 보면은 실적도 좋고 0단계 위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요런 거라든가 아니면 삼양식품도 지금 0단계 부분에서 좋은 흐름이죠. 이런 것도 0단계 돌파를 했다라고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MBT 같은 것도 지금 0단계 위에서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실적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화장품, 음식료, 그 다음에 보험, 정유, 요런 쪽은 흐름이 0단계를 돌파하고 흐름이 좋습니다. 정유 쪽 한번 볼까요? 정유는 몇 개 안 되죠. GS 같은 경우에도 제가 0단계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정유, GS 좋다, GS 좋다. 관심 종목으로도 드리고 좋다 했는데 계속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단계를 돌파하는 종목들,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게 0단계 돌파했는데 여기서 샀으면은 물렸잖아요. 당연히 0단계를 돌파하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50% 여기서 매수하고 50% 추가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0단계를 돌파하고. S-오일도 마찬가지죠. S-오일도 0단계 위에서 계속 1단계까지는 올라가잖아요. 또 0단계인데 또 1단계 또 올라갈 수 있고 흐름이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0단계를 고점으로 돌파하지 못하는데 계속 돌파 시도는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0단계 강하게 뚫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더 봐야겠지만. 그리고 보험 쪽 보면은 미래에셋 생명 보세요. 미래에셋 생명 0단계 뚫고 나서 시원하게 올라가고, 예전에도 마이너스 1단계에서 반등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마이너스 단계에서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렸다, 마이너스 단계 추가 매수하세요 하는 거고, 0단계 뚫으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생명도 지금 0단계 근처에 있고요. 보험 쪽도 0단계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지금 0단계 돌파하고 좋은. 근데 보험 쪽을 제가 별로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성장세가 약합니다. 최근에 제가 현대해상 여기서 드리고 짧게 매도를 했는데, 이런 건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은데 성장세가 크지 않아요. 성장세가 크지 않다라는 거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 약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필수 소비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험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필수 소비재는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성장주들이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 시장 방어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쪽으로 괜찮다라는 거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거는 시장 방어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투자해야 될 거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주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 방어주는 건 왜 사냐, 이런 거는 소액으로 사가지고 혹시나 시장 조정받을 때 하는 거고, 이런 건 단기로 보셔야 돼요. 단기로. 왜냐면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시장 방어주는 단기로 짧게 보셔야지 길게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길게 보나요? 시장 성장주, 실적 성장주, 이런 것들을 길게 봐야죠. 반도체, 로봇, 에너지, 이런 것들을 길게 보시고, 화장품도 사실 길게 볼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흐름은 좋아. 흐름은 좋은데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대부분 작아요. 대부분이 1조 이하예요.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화장품이 시장 주도주는 될 수 없어요. 시장 주도주가 되려면 조건 중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돼야 지수를 이끌고 가는데, 화장품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흐름은 좋겠지만 시장 주도주는 아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이번에 올라가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또 떨어지면 관심 가지고, 정리하고 떨어지면 관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싸졌을 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계속 뭐 보유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화장품주는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게 소캠 이런 거 좋고요. 반도체, 로봇,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화장품주 최근에 좋은 흐름이고 올라갈 건 맞는데, 이런 거는 짧게 보셔야 돼요. 단기로 보셔야 되고, 차라리 오늘 올라간 것 중에 원자력이 만약에 0단계 돌파하고 좋은 흐름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심 가져도 됩니다.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BHI 이런 것들 만약에 이번에 제가 0단계까지는 기본 올라갈 수 있다 했죠. 그럼 지금 이 종목 사더라도 거의 20% 정도, 10%에서 20% 정도는 나와요. 근데 여기를 뚫는다, 그럴 때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고, 원자력은 제 생각에는 에너지 관련주 괜찮습니다. 얘는 중장기로 봐도 괜찮습니다. 이 0단계 돌파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BHI 예전에 요때 만약에 0단계 돌파할 때 샀다, 얘를 중장기로 들고 갔다, 만원대 사가지고 중장기 들고 갔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BHI 2만원대 0단계에서 만약에 들고 갔다고 해도 중장기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0단계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3만원에 샀다, 중장기로 나쁘지 않아요. 그죠? 5만원 가잖아요. 5만원 6만원 됐죠. 6만원에서 또 샀다, 중장기로 나쁘지 않다는, 이런 거는 아직까지 6만원 넘잖아요. 예전에 6만원에 샀어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6만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원자력은 0단계 뚫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중장기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0단계 뚫었을 때 좀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데 시장 주도주도 될 수 있어요. 시가총액 또 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거 시총도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총도 크고 어느 정도 뭐 당연히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에요.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시가총액 꽤 되고 앞으로 성장세도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꾸준하게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경기를 타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경기를 타느냐, 경기를 타느냐 안 타느냐 중요한데 인공지능 경기를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탑니다. 인공지능은 이거는 뭐냐면 생존 경쟁입니다. 생존. 이거는 생존 경쟁이에요. 어떤 생존 경쟁이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이에요. 인공지능은.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줄인다. 경기가 안 좋아하고 투자를 줄인다. 그러면 바로 먹히는 겁니다. 바로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간에 또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이에요. 결국에 이 인공지능 시장은 한 놈이 다 먹습니다. 그게 앞으로 메타가 될 수도 있고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놈이 다 먹는 그런 생존 경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도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경기가 나쁘더라도 기업에서도 투자를 멈출 수 없고 이 국가로 봤을 때도 투자를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경기를 안 탑니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거는 경기를 타죠. 지금 실적이 좋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좀 바르던 거 안 바르고 먹던 거 좀 아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를 안 타는 것을 봤을 때도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지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단기로 보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듯이 여러분들이 반도체, 로봇, 에너지 관련주 무조건 이거는 핵심입니다. 핵심. 투자하실 때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고 일부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확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들 당연히 에너지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관심 가지시고 이번에 흐름 좋은 거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단기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길게 볼 종목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좋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